얘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도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 잘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뉴스를 저희 같이 볼까요? 최근 아파트 내에서 벌어지는 좀 이기적인 행태를 네. 알리는 보도가 좀 잇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이 뉴스를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이제 굉장히 중점적인 이슈죠.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우리가 네. 흔히 보는 그 파란색 용달차 아시죠? 네. 그 화물차를 운전하는 한 차주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좀 황당한 내용의 쪽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운전석 문 손잡이에 끼워져 있던 이 쪽지에는 네. 아파트 품격을 위해서라도 화물 차량은 뒤쪽에 주차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던 거죠. 차주분은 속상한 마음에 이제 이 사연을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대체 어떤 아파트에 이런 쪽지를 받았을까 그러네요. 궁금해져요. 네. 알고 보니 이분이 사는 이 아파트는 뭐 임대 아파트도 비싼 아파트도 아닌 그냥 평범한 아파트였던 겁니다. 대체 누가 이걸 두고 갔는지 관리사무소에서 막 CCTV도 확인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좀 서러웠던 것 같아요. 이후로 이사를 갈까 고민 중이라고도 하는데 이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다른 아파트에도 종종 있다고 해요. 왜 아파트에서는 예쁜 차만 눈에 띄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도 좀 들고 그러네요. 또 어떤 네티즌들은 네, 품격 없는 쪽지 잘 봤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좀 비슷한 시기에 이런 또 다른 논란이 있었는데 주변 빌라촌 아이들은 아파트 놀이터를 오면 안 되나요? 이런 제목의 글이었어요. 솔직히 뭐 아파트 놀이터도 다 관리비를 통해서 관리하는 건데 빌라 아이들이 와서 놀면 좀 방해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어떻게 어릴 때부터 갈 자리 안 갈 자리 이런 거 부모들이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말도 옛날에도 했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러네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감정으로는 어떤 감정이 저는 드셨어요? 그냥 순간 딱 드는 생각이 눈이로 대처해야 되나? 아니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아니면 넓은 아량으로 품격 있게 대응해야 되나? 네. 이런 되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면 뭐 화물차 유리 앞에 나는야 품격 있는 화물차 품격은 내면의 깊이에서 나온단다. 뭐 이렇게 써붙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참 순간적으로 조금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될까? 네. 품격이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 품격이 뭐예요? 갑자기 그렇죠. 그게 궁금해지는데. 참 드라마 제목에도 품격 들어간 거 많았었는데 이 품격의 남자의 품격, 네,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품격이라는 거는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위이다. 근데 이제 품위가 뭐냐? 품이 또 뭐예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뜻한다. 그러니까 즉 몸가짐의 수준이 좀 높고 훌륭하다. 이런 게 이제 품위가 있다. 품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걸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네. 즉 행동이나 이제 몸가짐에서 높은 인상을 받는 게 이제 품격이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치장하느냐 하는 지점보다는 이제 내면의 지점이 더 우선되는 말이라는 거죠. 원래는.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변화된 것 같군요. 거죠. 너무 치장이나 외면으로 보여주기식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생각하는 품격은 조금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자신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면서도 타인을 향한 배려와 아량을 놓치지 않는 것. 저는 이게 사실 더 품격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기준을 딱 지키는 그런 게 더 품격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말의 품격이라는 에세이집을 낸 이기주 작가의 작품 속에서는 이런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나와요. 말은 마음의 소리고 사람이 내는 인향,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말은
품성이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거다. 그래서 이제 품을 말하는 한자의 품 구조가 입구자가 3개가 모여져 있기 품이, 때문에 그렇죠. 네. 말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참 이게 바로 품격을 대변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살면서 그러면 진짜 품격을 보신 적이 사실 참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네. 내가 품격 있게 살아왔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뜨끔하잖아요. 참 네. 매번 하면서 뜨끔한 얘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다른 곳에 주차를 하십시오라는 거를 남긴 분은 아파트가 도대체 어떻게 보이기를 바라는 건지. 참 그러면 마음속에 이분은 어떤 개념과 어떤 가치를 품격으로 갖고 계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아파트라는 개념이 이렇게나 다양한 의미를 띨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파트. 네,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는 사실 그냥 주거 공간 중에 하나인데 집단 주거 공간이죠. 집단 일종의. 주거 공간인데 사실 이게 근원을 찾아가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근대적 아파트의 모습은 루이 14세 시대에 그렇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뭐 냉정하게 보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된 건물의 양식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재산 증명의 도구가 되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주로 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데보다? 예. 저는 좀 더 그렇다고 생각을 예. 해요. 실제로 상황에서도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주거 건물의 의미를 넘어서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증명하는 도구 혹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를 앞서게 해주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대상 아파트가 엄청 고가의 건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아파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으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직접 투영해버린 환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물자를 가지고 품격을 논하기 전에 자신이 만든 환상으로 타인과의 저울질을 하는 자신의 태도는 또 품격과 얼만큼의 거리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아파트라는 그 주거 공간 사실 공동 주거 공간인데 이걸 어떤 환상으로 그렇죠. 환상적으로 가지고 보고. 그 기준으로서 다른 네. 사람을 보는 거다. 근데 지금 이제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설 얘기도 아까 하셨잖아요. 어떻게 네. 보이느냐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데 외부에서 외부인들의 어떤 출입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한 것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출입을 외부인의 아파트 출입을 좀 막고 싶어 하시는 분들 어쩌다 이용하게 되는 이 외부인들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는 또 저가 최근에 이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이제 보게 보시게 돼요. 됐군요. 저는 그전까지는 아파트에 살지 않다가 이제 네. 아파트 한번 볼까 해서 보금자리 옮기느라고 보고 했는데 네. 안에 놀이터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사용도 해보고 벤치에서 좀 쉬어보기도 했는데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놀이터 안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에게 저런 공간이 정말 필요하겠다 싶으면서도 그럼 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이들은 이런 기회를 못 누리는 건가? 그런 너무 생각이 또 안타깝네. 들죠.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당하게 소유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고 안전하게만 사용한다면 더불어 사용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이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제가 만약에 아파트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외부인 아파트 출입을 무제한 통제하는 거는 좀 크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안전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출입을 무작정 통제하는 것보다는 소위 말하는 그 낮은 담벼락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도 우리가 안전감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더 먼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좀 공간을 열어두고 누군가 나한테 배려한 공간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파손 없이 사용하는 태도가 있다면 뭐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이런 태도 예. 이런 태도가 오히려 우리가 오늘 말했던 품격과 더 관계 있는 태도가 그러네요.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야, 이렇게 어려운 품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럼 오늘 어떤 시를 골라오셨을까? 여기에 적합한. 품격에 맞는 시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살펴보다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격이라는 게 참 다른 게 아니라 나 안에서 풍겨져 나오는 네. 라는 의미에서 이 말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천냥이 시인의 참 좋은 말이라는 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미하면서 잠시 네. 낭독 드리고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 천양희. 내 몸에서 가장 강한 것은 혀. 한 잎의 혀로 참 좋은 말을 쓴다. 미소를 한 600개나 가지고 싶다는 말. 네가 웃는 것으로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 오늘 죽을 사람처럼 사랑하라는 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말. 한 송이의 말로 참 좋은 말을 꽃피운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라는 말.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는 말. 옛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온다는 말. 네, 천양희 시인의 참 좋은 말 같이 들어봤습니다. 야,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가장 먼 길이다. 참 명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우리가 말을 음. 매일 하고 있지만 참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붙은 하나의 쪽지로 불거진 이 품격에 대한 논란 오늘 말씀을 봤는데 네. 이 품격이라는 것이 겉모습이나 옷차림 뭐 애써 내가 드러내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내면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량과 배려에서 나오는 거라고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말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을 대변하는 가장 좋은 척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천양희 시인의 말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것은 어쩌면 혀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말이 아닐까 싶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갖기도 하고 그럼요. 새치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다. 네.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이가 차곡차곡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 한마디로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나만큼 타인을 이해하고 때로는 나보다 타인을 더 배려하는 모습. 반대로 타인의 배려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기면서 그 배려를 또 다른 타인에게 베풀겠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진정한 한 개인의 품격을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네요. 또 여러분은 오늘 이제 이 주제를 나누면서 나는 어떤 품격을 가진 사람일까? 혹은 나만의 품격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과 주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시한가 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종종 드러나는 어떤 이기심 또 말의 품격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신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사회 이슈 생각해 볼 만한 외신 기사 깊고 넓게 좀 들여다보죠. 조윤주 외신캐스터 잘해 주셨습니다.